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저도 지겹습니다. 도대체 세월호가 터진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세월호 하고, 근데 앞으로 2년간 더 세월호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예. 세월호 조사를 앞으로 2년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완전히 세월호에서 시작해서 세월호를 완전히 울고먹고 앞으로 2년 더 하면 이제 집권 중후반까지 세월호 갖고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년 내내 적폐청산을 하면서 세월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월호 방송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체육관 같은데 또는 전철 같은데 이렇게 타고 젊은 애들 보면 이 세월호 노란 리본으로 된 어떠한 그 배지를 가방 같은데 이렇게 달고 지금도 다닙니다. 체육복 같은 데도 있어요. 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섬뜩해집니다. 매우 섬뜩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진성 헌재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올렸는데요. 그게 너무 법적인 이런 서술로 돼 있어서 이해가 조금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초 단위로 된 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상상해 내려간다는 게 힘들어서 그냥 좀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제 언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이 촛불 좌빨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촛불 좌빨들은 박근혜가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수백 명 죽었다. 세월호는 학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좌빨들도 있어요. 학살이다. 박근혜는 그때 구술했고 남자친구 등을 만나고 있었다. 이게 촛불 좌빨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우파의 주장은 뭐냐 하면,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이다. 박 대통령이 그 사고 현장에 있든 없든 인명희생은 막을 수 없었다.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세월호를 연결시키지 말라. 이렇게 돼서 이 촛불 좌빨의 입장하고 태극기 우파의 입장하고 완전히 대립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 두 진영의 이야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 좌빨의 얘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지금 세월호가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직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헌재 이진성의 보충 의견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헌재 이진성 재판관이 매우 길게 보충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7명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결론적으로 이 헌재 8명, 이진성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 의견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예. 촛불 좌빨들은 저런 식으로 밀어붙였고 헌재 재판관들은 세월호 사건은 탄핵의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월호 때문에 탄핵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편견,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수상하다라는 심증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헌재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뭐냐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가 잘못되어서 15시 경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헌재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 아주 그 사람 소상히 말을 거짓말이다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제 언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가 잘못되어 15시경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헌재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입니다. 박 대통령이 사고의 심각성을 15시경에 가서야 알게 된 것은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 등 불성실한 근무 때문이다.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입니다. 9시에 집무실로 정상 출근하였다면 9시 40분경까지 사태의 보고를 들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관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가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게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입니다. 관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그 행선을 잘 파악을 못했고, 그 보고가 잘 안 된 것은 정상 근무를 9시경에 정상 집무실에 와서 정상 출근을 그랬다면은 도대체 9시 40분경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관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보고가 차질을 빚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불성실한 근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성실한 근무 태도는 탄핵의 사유는 될 수 없다. 이게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과 다른 헌법재판관 7명 모두의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즉,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시 한번 이것을 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촛불 좌빨들은 그거였어요. 이건 뭐 세월호는 학살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가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수백 명 죽었다. 이게 촛불 좌빨들이 내거는 구호입니다. 태극기 우파의 구호는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지, 박 대통령이 그 사고 현장에 있든 없든 도대체 그 인명희생을 무슨 수로 막냐. 그거는 그 소방관들이나 이런 그 구조팀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세월호를 연결시키지 말라. 이게 태극기 우파의 입장입니다. 근데 헌재 이진성 등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두 진영과는 약간 다른 것이고, 헌재 재판관들은 두 진영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세월호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학살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고,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15시경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9시 정확한 집무실 근무를 했다면 9시 40분경까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알 수밖에 없었다. 밑에 사람들이 와서 바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모르냐. 이게 헌재 재판관들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불성실한 근무 태도, 관저 근무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말은 했어요. 헌재 재판관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 뇌리 속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 불성실한 공무원의 자세를 가졌다는 이 사람들의 예단을, 이 사람들의 어떤 편견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을 가결시킨 겁니다. 탄핵을 결정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만 가지고는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을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없는데 이 사람들을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거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에 여론을 촛불 좌빨들이 밀어붙인 거는 뭘로 밀어붙였냐면은 박근혜가 학살자이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박근혜가 죽였다, 이러한 여론으로 촛불 들고 그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압력을 가했는데, 그러니까 엉터리인 압력을 받고 이 사람들의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속에는 아예 무슨 그게 학살이냐 이런 데는 아예 얘기가 없어. 이 사람들 없고, 다만 그 15시경에 알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보면서 불성실한 공무원의 자세가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성실한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예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지금 엉터리 촛불 좌빨들이 얘기하는 학살이다 이런 말 구술했다, 이러한 것에서 얻어지는 여론의 압력, 그것에 굴복하여 탄핵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 언어로 이진성 재판관의 그 보충 의견과 촛불 좌빨 그리고 태극기 우파의 입장, 이것 삼각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세월호 빠지를 달고 있는 그 10대, 20대 아이들의 그 섬뜩한 그 배낭, 또 가방, 이런 데서 리본이 많이 보여요. 심지어 공무원 중에도 세월호 빠지를 딱 컴퓨터에다가 해놓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섬뜩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촛불 좌빨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이념 무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박근혜를 학살자로 보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고, 현재 문재인 정권도 앞으로 2년간 더 세월호 지금 조사하겠다고 전 신문에 다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계속 울고 먹는 겁니다. 세월호. 이것이 촛불 좌빨들의 이러한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악마의 근성을 가진 이런 책동이거든요. 거기에 헌재 재판관들이 그냥 놀아난 거예요. 놀아나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건데, 그 알량한 법적 어떤 법적 사고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정치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러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 우파는 이 촛불 좌빨들이 촛불 좌빨들이 저렇게 지금 학살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앞으로 2년간 더 조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맞서서 우리 태극기 우파는 탄핵 무효를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지금 너무 희석됐어요. 3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 탄핵 무효의 물결이 홍준표에 의한 분열, 신혜식에 의한 분열, 또 무슨 이렇게 자꾸 사분오열 되면서 무슨 핵무장 문제, 친중, 사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는 탄핵 무효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것에 온도를 높여서 촛불 좌빨의 난동을 부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진부한 이야기로 자꾸 들리고, 그러나 좌빨들은 세월호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끈질기게 지금 해왔고 앞으로 2년간 더 울고 먹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탄핵 무효라는 것을
저들이 세월호를 외치는 것만큼 계속 외쳐야 됩니다. 탄핵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은 헌재 재판관들은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성실한 관저 근무,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러한 예단을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아주 미미한 사건이에요. 아주 미미한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준 이유는 촛불 좌빨들이 실어주는 학살자 박근혜, 여기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태극기 우파는 탄핵 무효라는 이것을 자꾸 희석되면 안 됩니다. 너무 희석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사분오열되고, 무슨 거기다가 홍준표의 등장으로 해서 바른정당 이 문책 받아야 될 자들이 지금 한국당의 이름으로 또 무슨 하태경이니 또 장제원이 이런 사람들이 말빨이 세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립무원됩니다. 우리는 이 탄핵 무효라는 이 기치를 지금 너무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는 꼭 제가 광고 방송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방송이 시작될 때에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제가 내는 광고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고요. 광고 이 멘트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 내용이 며칠 지나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새로운 광고가 있는가 싶은 분들은 광고 내용을 계속 보시고, 제 방송을 계속 보아서 광고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태극사랑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학당 광고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산 우리 제 첫 번째 우리 야학당 근거지죠. 여기서 우리 싱크탱크도 만들고 우리 우파 내의 이념 재무장을 통한 그런 장을 만들고자 이제 장소는 마련을 짓게 됐는데, 제가 그 연주회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연주회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활동 사항을 앞으로 계속 보고가 또 동영상으로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좌 이체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기 작은 월세방이지만 저희가 월 한 25만원 이렇게 내는데 지금 후원 들어오는 것 같고 좀 부족해서 조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 계좌 번호죠. 국민은행 59137-01-001768 태극사랑 그쪽으로 우리 야학당의 후원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5,000원씩만 후원해 달라. 그럼 5,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 50명이면은 25만원은 된다. 그래서 지금 5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학당 후원은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같고